네,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은 하락하지는 않았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견디기만 해도 뭐 상승한 느낌이 듭니다. 좀 몇몇 종목 급등한 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은 그동안에 많이 많았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그랬었죠. 최근에 글로벌 임상이 연속해서 실패를 한 대형 바이오 업종들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바이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HLB가 지금 100%도 아니고 200%나 급등해 있다는 것은 또 아무도 언급도 안 합니다. 네, 서서히 바이오 하는 분들만 언급을 하고 있죠. 많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급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실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어도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 2개월 연속적으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은 이미 바이오는 추가 하락은 멈췄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무용성 때문에 또 임상 실패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임상 성공하는 기업도 많이 나오죠.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그리고 여기 HLB 대부분 임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성공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또 일부는 뭐 임상만 해도 올라가는 이런 한국바이오의 문제다. K바이오의 문제다. 임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품까지 생산해야만 올라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슨 우리나라 연구소 바이오 연구소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없는데 약을 생산해야만 올라간다. 그래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식이 잘못됐는지요. 아무튼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몇몇 종목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바이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오가 모두 다 급락하고 있다고 착각할까 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셀트리온도 임상에 성공하는 부분도 있겠고 유럽에 계속 진출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고요. 메존 흐름 굉장히 좋고 신라제는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조까지 찍었다가 지금 뭐 6천억 7천억까지 15분의 1 토막이 나서 반등을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갖고 매매할 일은 없지요. 네, HLB에 꼭 하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을 샘플로 해서 매매는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알테오젠, 오스코텍, 뭐 안트로젠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샘플을 삼는 데는 바이오 대장주도 날아가고 특히 HLB가 거의 뭐 200% 이상 오른 거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의 투자 심리는 HLB가 거의 끌어올고 올라가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것도 얼마나 배가 아파요. 전부 다 HLB를 던졌었는데 뜬금없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 아파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대기 매수가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이오는 HLB가 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장비 업종들, 최근에 사실 이 9월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지수를 조금 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 5G 통합칩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종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여기 몇몇 종목군들 특히 최근에 이제 유진테크와 테스 뭐 미생공정으로 가격 2015, 16, 17 이럴 땐 10배 가까운 급등이 있었던 대단했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레이저 어글링 장비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요즘 그림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거 없을 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 어쨌든 우리 국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니까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소재 쪽도 그렇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일본과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단단히 대한민국을, 한국을 자기 따라는 길들이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계속 과거사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무기하는 것은 쉽게 거둘 것 같지는 않고요. 설령 거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믿어요? 또 언제 독도 문제로 또 위안부 문제로 또 우리가 언제 부딪힐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이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2조가 매년 2조씩 추가를 해서 소재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과 관계가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이쪽은 소재 국산화는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 패 같은
무조건 소재 국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한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카메라 모듈 쪽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5G를 많이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5G 보다가 자, 이 성장성이 큰 산업이 없었습니다. 뭐 적자를 300억씩 적자를 내다가 갑자기 뭐 200억, 300억씩 분기 영업이익을 막 올리면서 5G는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했었죠. 자, 그 못지않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다 카메라 모듈입니다. 파트론도, 파워로직스도, 그리고 여기 있는 MC넥스, 캠시스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전년도 비해서 뭐 200~300%씩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는 섹터는 5G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일부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죠. 해서 굳이 돈을 실적도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가자. 다만 5G는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5G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그 9월 중순이었나요? KMW 대주주 물량이 일부 나왔죠. 그러고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상투를 찍었지 않나. 항상 대주주가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면 거기가 상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과거에 그 양윤선 대표가 22만 원권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죠.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도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신라젠도 그렇죠. 문은상 대표가 8만 원권 이상에서 거의 뭐 1,000억인가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라젠은 거의 뭐 폭락으로 가버렸고요. 마찬가지 KMW와 5G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나머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게 맞고, 이런 종목들만 일단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KMW는 대주주가 고점에서 일부 물량 정리한 것 때문에 5G는 조금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차라리 그 대안주로는 카메라 모듈이나 여기 보시면 또 반도체 장비나 또 반도체 소재, 이런 기술주들 쪽으로 조금 가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5G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한 종목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HLB는 자, 리보세라니 보시면 위암 치료제가 유럽에서 임상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양학계네, 거기에서 최고의 이 베스트 제품으로 또 위암 치료제 중에서는 선정이 되면서 또 한 번에 급등을 합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2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2만 3천 원까지 떨어졌었던 주가가 지금 8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가 위협을 받았던 HLB가 다시 시가총액 3조까지 왔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HLB 바이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은 HLB가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언론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일부 바이오를 좋아하는 전문가들, 그분들이 HLB 한 거지, 대부분 HLB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는데 전문가들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걸 언급하면 바이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또 안 했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신라지는 할 필요는 없겠고요. 시가총액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천억대 10조 놀던 종목이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을까요?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매주온도 흐름은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HLB를 쫓아갈 종목군들, 그동안에 글로벌 임상을 했었던 3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다 실패한다고 해서 똑같이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매주온도 마찬가지 글로벌 3상 들어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헬릭스미스도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3인 방들이 다 흐름이 정변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뭐 코스닥 대장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변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막 정변이 되어 있고 60일선 살짝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바이오가 조금 이 대장주들이 지금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60일선 회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이오입니다. 근데 바이오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모순이 없죠. 바이오가 안 가는데 코스닥 지수는 무조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만약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면 바이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무거워 보이죠. 시가총액 7조가 넘으니까. 그러나 셀트리온의 기어가 차라리 할 거 없으면
오히려 셀티로네스케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매매해서 먹을 것이 있겠죠.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는 돈을 벌어다 드리는 거고 뭐 글로벌 임상하면서 임상 실패에 따른 그런 두려움이 없는 업종이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니까 차라리 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뭐 많지는 않지만 지난 연도는 적자를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분기영업이익이 100억에 가까운 분기영업이익이 두 차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실적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보이죠.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셀티로네스케어가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 신약을 혁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건 알테오진이다. 지난해도 모 언론에서 작년에 대한민국 바이오 대상을 받은 게 알테오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기술은 아무튼 다 갖고 있다.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시밀러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제형도 제형 변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메이저와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이죠. 메이저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불 주고 기술을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본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한미약품이 시가총 8조의 기술 이전했던 기술, 약효를 지속해 주는 기술. 자, 레고캠이나 이런 연달아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 뭐요? 바로 약물 전달 기술, ADC 기술. 약물과 항체 접합 기술이 이것이 또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이런 핵심 기술의 바이오 시밀러, 허세티는 셀티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번에 본계약 인간 히어로노디다 제가 만약에 본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미국의 할로자임이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3조짜리가 됐고 매년 3,500억의 기술 이전료를 받고 있다라고 로열티를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죠. 그제로 자, 약을 제형을 변환하는 정맥주사용 이 단백질 의약품을 바로 이 피하 주사로 놓을 수 있는 제형을 변환하는 기술로 본계약이 임박했대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불합리하다 인정을 못하겠다면 주가는 가격 조정이 있어야 맞죠. 가격 조정이 없습니다. 기간 조정은 있죠. 이건 매물이 상한가가 인정이 된 것이죠.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매물 수화가 끝이 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음봉이 긴 건 있나요? 없죠. 양봉만 깁니다. 뭐 소위 말한 상승 각도는 날카로운데 하락 각도는 완만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음봉이 나오면 그게 다 기회라는 거죠. 음봉이 나와서 만약에 음봉을 잡아놓으면 누군가는 관리자가 붙어 있는데 딱 필요한 자리 양봉을 뽑아주겠구나. 이럴 때마다 양봉은 계속 나왔으니까 조정 끝나고 나면 연속한 음봉이 아니라 음봉보다 훨씬 긴 양봉이 나와서 매물 소화를 해줬습니다. 전형적으로 관리자가 있는 유형의 패턴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정말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될 것이고요. 자, 오스코텍은 이 재료가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아마 전부 유한양행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폐암 치료제, 제노스코를 통한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이죠. 1조 4천억을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것도 글로벌 제약사 10대 제약사에 들어간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원천 물질은 바로 제노스코입니다. 오스코텍 자회사죠. 이걸 가지고 임상을 병행을 하면서 유한양행이 이 째팍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가치가 40%입니다. 이 약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1조 4천억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대충 보면 한 5천억 이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면 오스코텍은 이제 플러스로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아마 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퍼펙트하지요. 네, 정변이 완성이 됐고 지금 보시면 주가는 옆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양봉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죠. 만약에 시장 분위기, 코스닥 분위기가 살아나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주도하는 시장이 오게 되면 오스코텍이 제일 먼저 날아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도 지금 정별되는 과정에서 60일선 뚫는 과정에서는 기관들이 주도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건 비빌 언덕이 될 것 같네요. 해서 지금 보시면 밑꼬리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대기 매수가 있고 장중에 밀리면 누군가는 사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오스코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줄기세포 관련해서 줄기세포 종목군들이 아직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첨생법이 통과하고 나서 이 안토로젠이나 자바이오텍이나 네이처셀이나 이런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이 바닥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수급이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려놔야죠. 지금 정별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의 수렴 구간인데 자, 21선, 5일선, 주가, 61선 모든 것이 동시에 수렴이 됐습니다. 시큰 조정 다 받고 수렴됐다가 여기서 추세 이탈하게 되면 팔아야 되겠죠. 이러면 팔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시작이 되면 첫 급소를 미리 잡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안트로젠과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은 오스코텍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HLB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가저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이미 관리자도가 붙어 있고 재료가 센 재료가 터져 있는 상황에 만약에 거래 없는 음봉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트레이딩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HLB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짧게 거래했고 종가 오버나잇 안 들어가는 분들은 뭐 가셔야 되겠고 만약에 음봉이 나왔어요. 장중 거래하기 싫으면 종가에 사서 거의 대부분 갭 상승으로 갑니다. 아침에 험해서 이런 건 들어와요. 근데 험해서뿐만 들어온 게 아니라 험했으면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팔아야 되는데 갭 상승을 띄워놓고 오히려 짱대 항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종목이죠. 그래서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장중 음봉 같은 경우는 음봉이 더 이상 안 떨어지다 보면 밑꼬리가 붙겠죠. 뭐 그런 정도에선 트레이딩하러 들어갔다가 뭐 식사하고 왔는데 혹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쭉 끌어올래요. 5% 이상 수익이 나면 굳이 팔 필요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오버나잇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딘가 중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절대적으로 이걸 스윙으로 묻으려고 아예 편입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고점 매수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언제 어떻게 꺾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장중에 호가를 올렸다가 따라올 때 만약에 물량을 떨었어요. 관리자가. 떨고 만약에 시초가를 이탈하면서 음봉을 맞으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회복을 할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트레이딩, 보유 안 하는 분들에게 트레이딩만 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러나 매수가 가능한 사서 오버나잇 들어가는 것은 알테오젠이나 오스코텍이나 안트로젠이나 바닥을 다지고 또 다진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자, 장비를 봅니다. 자, 52주 신고가 우리나라 국내 증착 장비로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업이익을 거의 1,000억 가까이 거두고 있어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1,000억 거두는 기업이 장비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이 증착 장비로 수익을 내는 원익 IP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증착 장비가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고의 기술을 요하고 이 마진도 굉장히 높죠. 보통 장비 업종이 마진이 7%, 8%. 근데 그동안에는 지난 연도까지 거의 15% 이상 마진을 기록을 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볼륨도 크지만 원익 IPS는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52주 신고가를 깼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종목들 PR을 따지면 이런 종목은 PR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PR 낮은 거를 자꾸 찾는데 PR이 낮다라는 뜻은 뭐예요? 주가가 분모인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PR 낮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선수라면 PR을 높은 걸 오히려 찾는 게 맞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보면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뭐 덕산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그동안에 5G가 그랬죠. 5G가 PR이 한때 뭐 100배씩 그러다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50배, 40배, 20배 떨어졌지만은 결국 이 PR이 높다라고 해서 포기했던 5G들이 KMW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래 5배까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기존 밸류 가치를 따지는 분들은 대부분 못하는 종목이 5G 또 이 반도체 장비 업종들 이런 종목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큰 흐름을 잡으려면 PR보다는 수급가 당장 영업이익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테크닉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동안에는 마킹 장비입니다. 반도체 마킹. 이 웨이퍼에다가 회사 이름이나 제품명을 이 레이저로 새기는 것이죠. 이 마킹이 이게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 어닐링 장비, 이거는 뭐야 웨이퍼에다가 이 이온을 주입을 하고 레이저를 쏴서 만약에 결정이 안 된 것들 다시 녹여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장비가 거의 없는 최고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테크닉스가 삼성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뭐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부분이 있죠. 실적은 상반기 영업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깨는 것은 아무래도 어닐링 장비의 어떤 독점력 막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레이저 마킹 쪽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어떤 수익원 어닝 장비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유진 테크와 테스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기업이죠. 사실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동안에 실적도 잘 냈고 마진도 이런 증착 장비 쪽의 마진이
그 중에서도 탁월한 원익 IPS보다 더 높은 거의 뭐 20% 가까운 마진을 봤었던 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테스죠. 지금 52주 신고가는 1년 중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장비, 지금 앞서 보여드리고 있던 이오테크닉스니 원익 IPS니 테스니 대부분이 보시면 거의 52주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보다가 더 강한 종목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종목의 배경을 봤더니 또 수급도 외국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 적어요. 수익성은 악화되지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깨는 게 전부 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건 분명히 주목을 해야죠. 하반기나 내년이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은 MC넥스 정변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연도 최고의 영업이익 400억이었습니다. 그 전에 200억밖에 안 냈으니까 지난 연도 400억은 굉장한 영업이익이 됐죠. 근데 올해 상반기가 벌써 50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500억이고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이 정도만 하면 1000억입니다. 내년에 12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4000억짜리가 영업이익 1200억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주가는 미래 주가에 수렴한다고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을 이걸 속일 수 있나요? 없겠죠. 주가가 따라가야겠죠. 있던 나온 영업이익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 수준이 낮다면 주가가 갖다 붙어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MC넥스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외에 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거의 뭐 국내에서 최고의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트로행이라든가 이 볼보라든가 또 현대차, 기아차 거기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사실상 MC넥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1000억의 영업이익을 10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내년에는 영업 흑자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죠. 그러면 MC넥스가 이 큰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겠다. 내년부터 흑자가 되면요. 해서 이 자리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만 와도 대단한 거지요. 근데 MC넥스는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뚫는 건 뭐 시간 문제죠. 다음 주에 또 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성장성을 보면 오히려 파트론과 파워로직스보단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전용인 그 기업보단 이 자율주행에 뛰어든 MC넥스가 훨씬 더 성장 속도는 빠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캠시스도 그런 맥락에서 카메라 모듈로 자,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 1,600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60억을 거뒀어요. 이 정도면 뭐 적당해 보이죠. 근데 상반기에 벌써 185억인가를 거뒀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얼마예요? 거의 350억 정도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소위 말하는 밸류로 5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모듈로 이미 큰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목해야 되는 게 세보C에 대해서 이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드렸죠. 지자체 보조금과 국가 보조금을 제했더니 제주도에서는 600만 원에 살 수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700만 원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뭐 애기들 장난감,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보다 더 싼 상황이에요. 그리고 갈리비는 또 얼마나 쌉니까? 전기니까. 해서 이거는 제가 대박이 좀 날 것 같다 했는데 벌써 유적 예약 대수가 3,000대가 넘었다라고 하죠. 세 군데인데 아마 이 직영점이 빠른 속도로 전국을 아마 잠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건 덤이죠. 아직 이거는 전혀 실적이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니고 순전히 카메라 모듈로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인데 이것까지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서 다른 이 파트론과 파워로직스가 역배열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흐름을 MC넥스와 또 MC넥스에 좀 뺏기고 있는 데다가 캠시스는 이런 전기차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캠시스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단 뭐 소재 쪽은 솔브레인이 52주 신고가에 와 있는 상황이고 동진세미캠이 52주 신고가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SNS텍은 자 보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관점에서 52주 신고까지만 60일선 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블랭크 마스크 이거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자, 이 보시면 이거는 일본 호야라고 있지만 블랭크 마스크는 섀도우 마스크는 국내에서 업체는 없습니다. TOR이나 JSR이나 일본 기업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해서 수출 제한을 해도 우리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블랭크 마스크는 그래도 SNS텍이 있어 이쪽에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호야가 수출 제한이 걸리면
SNS 텍으로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이들은 잠을 안 자고라도 만들어서 삼성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네, 지금 60에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죠. 지난 연도 사상 최대 5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금 이미 상반기에 42억을 냈어요. 네, 올해는 80억 이상 나오겠죠. 이건 이제 네, 이들이 호야가 찾아오는 시장을 조금씩 뺏어오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주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자 SNS텍,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솔브레인, 그죠? 그리고 동진세미캡 뭐 요 정도로 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은 알테오젠과 오스코텍, 안토로젠을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진테크 테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언제든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울링 장비 쪽에 이오테크닉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꼭 MC넥스와 캠시스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